영화 터미네이터 1에서 보면 알몸으로 등장하죠.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터미네이터가 혹시 한국에 온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온 게 아니고요. 네. 조금 이상한 터미네이터가 왔습니다. 아하. 네, 지난 3일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마포구의 한 골목길에서 이 2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네. 예, 이 여성에게 다가가서는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세상에, 말과 행동을 잠시만. 하는데요. 이 자신의 요구를 여성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 남성 갑자기 여성의 뒷목덜미를 붙잡습니다. 어이구. 그리고는 그 골목길을 붙잡고 끌고 가기 시작하는데요. 네. 근데 이 여성, 이 거리를 가던 길에 2명의 여성이 보이자 그들에게 좀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면서 저항을 하니까 갑자기 이 남성, 이 여성을 폭행하더니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아하, 정말 엽기적입니다. 근데 이 흉악한 남성의 행동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면서요, 김복준 의원님. 다만 이제 경찰에 신고가 되고 이제 그 이후에 이 남성은 도주를 해서 경찰이 검거를 한 모양입니다. 아하. 검거를 했는데 네. 30분 정도 있다가 검거했어요. 네. 그런데 그 인근에 있는 차량 밑에서 네. 나와 해서 딱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홀라당 벗고 있었던 겁니다. 알몸 상태였다는 거예요? 상태였던 겁니다. 아하. 그리고 나서 순순히 체포되고 경찰에게 응한 줄 알았더니 나오자마자 차량 밑에 숨어 있었던 거잖아요. 나오자마자 전속력으로 300m 주행랑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뭐 코앞에서 놓칠 리가 있습니까? 결국은 검거를 했는데 김기혁 아나운서. 네. 정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알몸 상태였다는 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깜놀입니다. 깜놀 진짜.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차량 밑에서 알몸으로 들어가서 그 네. 이후에도 그 상태로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를 전력 질주를 한 건데 이 남자 잡고 보니까요. 경찰 조사 결과 군인이었습니다. 아, 현역 군인이에요? 네, 맞습니다. 22살의 김모 상병으로 확인이 됐는데 네. 이 친구가 1박 2일에 이제 외박을 이제 부대에서 바꾸서 술을 마신 뒤에 길을 가던 여성에게 갑자기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부를 당하자 또 폭행을 한 거고요. 김복준 의원님. 예. 정말요. 물론 이 사건, 지금 이 피해를 당한 것도 여성분한테는 엄청난 충격이고 나중에 트라우마가 났겠지만 정말 더 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진짜. 만약에 주변에서 도움을 준 여성분들이 없었다면 한적한 골목으로 진짜 강제로 끌려 들어갔다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는 상상하기 진짜 어렵죠. 끔찍하네요. 그래서 네.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저는 이제 이거 기사 봤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이 범행을 하다가 도주해서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간 다음에 옷을 다 벗고 알몸 상태로 있었을까? 그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네. 일반적으로 도주하면 그대로 그냥 내뛰어가지고 가능하면 멀리 가려고 애쓰는 게 맞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신고한 걸 알아서 혹시 군복을 입었는지 사복을 입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상착의가 드러나서 검거될 걸 두려워해가지고 옷을 혹시 벗은 게 아닐까. 물론 뭐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는 경찰이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시민분들이 그 광경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임방글 변호사님, 경찰은 일단 이 군인을 상대로 1차 조사는 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네. 하던가요? 우선 잡았는데 조사가 어렵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술에 너무 취해서. 세상에. 술에 너무 많이 마셔서 이 조사가 뭐 왜 그랬냐 아까 궁금하신데 왜 옷은 왜 벗었냐 왜 이 여성은 폭행했냐라고 물어봐도 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를 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네. 아니, 강문혁 변호사님, 현역 군인입니다. 그럼 경찰이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수 있나? 이 사람 어떻게 조사할 수 있나요? 그러면? 예, 일단 이 현역 군인을 체포한 것은 서울 마포경찰서 네. 경찰이 이제 체포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네. 현역 군인의 경우에는 이 수사 절차나 네. 재판 절차가 민간인과는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일단 수사 절차는 군 헌병대에서 담당을 하고요. 헌병들 넘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헌병대가 말하자면 군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경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 일단 헌병대로 인계가 되고요. 네. 헌병대 수사가 마치면 군 검찰에서 기소 네.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일단 혐의는 강간 미수 혐의로 체포됐다고 하고요. 나. 근데 제가 이 사건을 보니까 네. 강간 미수일 수도 있지만
폭행의 정도가 만약에 심해서 피해 여성이 만약에 상해까지 입었다면 이 사건은 강간 치상까지도, 강간 상해까지도 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향후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그 누리꾼들이 글을 옮겼는데 네. 군대에서 저 굉장히 뭐 폭행 당한 경우도 많았고 예전에 스트레스도 되게 많았고 피 끓는 20대 초반이면 뭐 나와서 일탈행위 좀 할 수 있겠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성들이 올린 글에 요즘 군대가 얼마나 좋아서 휴대폰도 할 수 있고 엄마랑 전자메일 편지도 할 수 있고 면회 자주 가는데 이거는 무슨 군인이어서 용서해 줄 수 있냐 오히려 더 가중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우리 맨날 군인 아저씨 믿고 오늘도 무사히 잠이 듭니다 했었는데 이런 분들 나타나면 좀 굉장히 어렵고요. 여성의 경우에도 사실 중고 여중학교 여고 앞에서 바바리맨 있잖아요. 그거 한 번만 봐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학생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 여성은 폭행까지 당했다니까 좀 맞아요.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그 군인들이 있으면요, 진짜 이 그 젊음을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하는 절대다수의 장병들한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겠네요, 진짜. 근데 저는 이 사람의 이런 그 일련의 행위를 볼 때는요. 네. 이게 처음이 아닐 개연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 소지품 네. 이거 전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어떤 성적인 문제하고 연관된 자료 같은 게 나올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특별히 관리하는 게 맞을 겁니다. 네. 22살의 상병이랍니다. 강간미수 혐의로 체포됐는데요.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시청자분들 또 국민분들 그런 생각할 거예요. 혹시 봐주게 하는 거 아니야? 헌병대를 믿습니다. 헌병대 믿어보겠습니다. 철저히 수사해서 일벌백계하는 그런 처벌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